경기도가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 지휘를 했으며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実施합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도매센터가 수년째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 이후 사업자와 의정부 시 간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의정부 시가 전 사업자에게 1,600억 원을 돌려주기로 해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 지휘를 했으며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집합 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유흥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16,000여 곳입니다. 점검 사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와 단속업소 재영업 여부,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자치경찰위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5명으로 전날보다 42명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2,329명으로 증가했고 17일째 3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7.1%로 전날보다 6.7% 증가했으며 남은 병상은 현재 991개입니다. 또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56.2%로 전날과 같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도매센터가 수년째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았던 전통상인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건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비를 줄이고 공동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국도비와 시비 등 36억 원, 여기에 상인 출자금 1억 원과 발전기금 2억 원을 합치면 4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물류센터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육류를 포장하는 기계는 멈췄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저울에는 뽀얗게 먼지가 쌓였습니다. 센터 곳곳에는 쓰다 버린 집기와 가구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식자재를 보관해온 냉동 창고에는 조리 용기와 싱크대, 고장난 저울 등 각종 잡동사니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마트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운영 초기 농산물과 공산품, 자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전통시장 등에 납품하며 적잖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줄기 시작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연간 5억 원이 넘던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18년 1억 원의 매출을 끝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A 마트가 물건을 받는다 만약에 뭐 3억 매출하는 데는 5% 인센티브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인센티브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는 것만 가지고 수입이 발생해요. 물건만 많이 나가면.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지. 이처럼 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동두천시는 여전히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만
청산을 통해 다른 용도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기부라든가 도에다가도 이게 의무목적 사용기간이 있어요. 10년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타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도하고 저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중소유통물류센터. 하지만 그 기능을 잃은 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2017년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 이후 사업자와 의정부시 간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의정부시가 투자금 중 일부인 1,600억 원을 출자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건데요. 의정부시는 다음 달 중 추경을 편성해 이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4년여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의정부시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는 그렇다고 만족을 전혀 못할 만한 그런 제안은 아니다. 당초 사업자 측은 지난 2017년 파산 이후 투자금 2,10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실시 협약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승소를 낙관할 수 없던 상황. 2심에서도 패하면 시는 2,100억여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주긴 주되 다는 못 준다. 의정부시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만에 하나 1심에서 그 주라는 것이 정신이라면 주긴 주지만 다 못 준다라고 2심에서는 버텨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략이 통했을까?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액을 1,700억여 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출자사 중 한 곳은 항소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는 약 150억 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는 1심 패소 이후 1,200억여 원을 사업자 측에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남은 400억여 원은 현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천억 원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은 1995년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이후 민간 사업자와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놓고 씨름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 판결을 주목했는데 결국 지자체가 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민간 투자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더 이상 남의 동네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아파트도 10억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 효과에다 GTX 등 교통 호재까지 더해진 여파로 분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만 거래되고 있는데 105제곱미터형이 지난달 9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평형의 지난해 거래가는 7억 5천여만 원. 1년여 만에 2억 넘게 올랐습니다. 지하철 7호선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완공되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밖에도 서울 집값 급등으로 인해 밀려난 수요가 가격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정부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10억 아파트. 최근엔 이른바 로또 청약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동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GTX C노선 의정부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억 원대에 분양한 84제곱미터형이 1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는 계약이 취소된 17세대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고 분양가도 최초 분양가와 같은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3,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벌써 붙어있는 상태를 지금 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그런 경쟁률이 아닐까 예상해요.
최근 1년 새 의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은 44.5%. 경기도 내에서 고양과 김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GTX가 이제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향후에 개통될 때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또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서 의정부 경전철의 활용 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어떤 주거 환경이 현재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향후에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김포 5일장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장터 폐쇄만은 막아왔던 상인들은 다시 시름에 빠졌습니다. 네, 기약 없는 재개장에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5일장 상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5일장이 문을 닫으면서 상인 유단여 씨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헐값을 받고도 다 처분하지 못한 과일들은 식탁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우리 생계가 걸려있고 생활을 하는 터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 상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무조건 5일장만 휴장을 시키냐. 이게 저희도 얘기하지만 손님분들도 엄청 불만을 많이 토하시고 왜 여기 장만 이렇게 우리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시민이 느끼는데 왜 이 5일장만 자꾸 막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해 5일장은 휴장과 재개장을 몇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문이라도 열지만 시장은 문부터 잠갔습니다. 생계 걱정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출도 받고 뭐 보험 같은 것도 깨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휴장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나마 또 받을 것도 없으니까 엄청 막막하다고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터 대신 단기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일자리조차도 그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몇 번 갔는데 어떤 때 가서도 그냥 오고 있는 날은 또 일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생계 유지했는데 그 일자리가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30년 동안 5일장에서 장사해온 이정수 씨에게도 휴장은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동료 상인들에 비하면 이 씨 사정은 나았습니다.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제품은 창고에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재개장이 미뤄지면 버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생물 장사들은 거의 다 버린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생물이 아니고 이제 곡식이나 이제 냉장에다 넣어놨는데 저희도 한 2-3개월 지나면 다 버리거든요. 무등록 상인인 5일장 상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 같은 지원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코로나보다 밥 굶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부 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작년에도 한 5-6개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금년에도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언제 참 오픈할지. 김포 지역 4개 5일장이 동시에 휴장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점포는 모두 700여 곳. 확진자가 늘어나고 일터로 돌아갈 날이 멀어질수록 장꾼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21일 밤 11시 34분쯤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야간 순찰 중이던 보안업체 직원이 열선 감지기가 작동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 도착 후 불꽃을 발견해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단 출범을 알렸습니다. 추진단 대표는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고문단에는 김진표, 안민석, 심상정, 윤호중,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와 신한대 장인봉 교수 등 전문가 3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